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2기 성우 심규혁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10대 남아를 표현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호흡 연기나 대사 처리에서의 디테일로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밝은 10대 주인공을 연기하실 때 무엇을 제일 염두에 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열혈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 항상 1%가 모자라다는 평을 들으신데요. 열혈 캐릭터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울러서 카리스마를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사람을 관찰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해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생기 있는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성우 지망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자꾸 소리만을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대모사를 잘하는 어떤 개그맨이나 배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소리만 흉내내지 않아요. 어떤 제스처라든가 표정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비슷하게 생긴 관상에서는 비슷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목소리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얼굴 근육들과 신체 기관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최종적으로 들리는 그 사람의 톤과 음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만 내가 어떻게 내봐야지 하는 거는 빠를 것 같지만 되려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쾌활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톤 자체가 밑으로 깔려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표정에서 저 정말 우울해요 이렇게 소리 나오기 힘들어요. 반대로 내가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되게 진지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야 너 어떻게 이거 힘들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그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과 이 소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쾌활한 게 좀 표현이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쾌활한 사람들이나 적어도 TV 속이나 영화 속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관찰을 해야 되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을 보고선 따라하기에는 약간 그림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내가 자세히 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우의 모습을 내가 유추해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어도 실제 사람을 많이 관찰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화면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종혁 선생님이 아이엠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쇼펜이 어린아이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그걸 더빙을 하기 위해서 이종혁 선생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계신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을 하고 그러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성우가 너무 좋아서 혼자 연습해보고 할 때 실제로 학원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걔네들이랑 엄청 놀면서 막 같이 봤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막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놀 때 어떤지 막 농구도 하고 막 수업도 열심히 했어요. 놀기만 한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습득이 됐던 게 나중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라이브한 레퍼런스를 볼수록 라이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연기에다 녹여내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이거는 옆에서 누가 팁을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성우 지망생일 때 강수진 선배님이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연기 잘하고 싶으면 청소년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청소년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 있는 내가 주변에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고 카리스마 있네. 그러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톤과 어떤 말투로 얘기를 하길래 저런 느낌이 날까? 이거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혈.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늘 열받아 있는 것 같을까? 이런 거를 관찰을 해서 자기도 집에서 해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녹취도 해보고 그 사람이랑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스펙트럼을 넓혀나가는 건 다 본인 한 땀 한 땀 노력이 들어가서 자기한테 그게 입혀지는 거지 무슨 어디서 막 논술 첨삭하듯이 첨삭받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흉내내는 그런 것들은 길게 갔을 때 결국에 두세 줄만 넘어가면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니마이, 주인공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표현 방식 따로 없어요. 니마이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굉장히 주인공처럼 느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양아치인데? 이럴 수 있어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A형, B형, AB형, O형 이 성격 나눠서 막 재미로 보고 하는데 사람 성격이 어디 이 네 가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을 요즘처럼 많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속에 녹아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도 많이 관찰을 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요새 콘텐츠 진짜 많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두면 둘수록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주인공 느낌, 니마이 이런 걸 살려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기본기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인공, 그걸 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역할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으려면 액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서 한 60, 70 정도만 써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여유 있게 표현이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지, 내가 겨우겨우 이 대사를 치기에 급급하고 발음이 예를 들어서 리을 발음이 안 돼서 리을이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그걸 끌어가는 힘은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일수록 어미 처리 같은 거 뒤를 질질 끈다거나 어미 처리가 굉장히 단조로워서 계속 비슷한 말투가 들린다거나 그러면 주인공일수록 대사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연기가 패턴이 있을수록 화를 거듭할수록 거기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 니마이 어떤 막 이건 표현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작품이 있어서 고래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선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해야 돼요. 처음 같이 연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연차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만약에 이걸 주면은 주지도 않았겠지만 아 이건 줘도 못하겠구나. 여주인공이랑 뭔가 대등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선배님 연기를 내가 빨고 있는 단계면은 이거는 연기가 될 수가 없죠. 주인공을 하려고 어떤 욕심이 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지망생일 때부터 기본적인 거에 정말 충실하게 잘 밟아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지망생이셨을 때 어떤 성우님을 롤모델로 삼으셨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생활적으로 이 선배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나중에 성우가 됐을 때 아,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건 가까이서 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지망생일 때 어떤 성우님을 딱 특정해서 롤모델로 삼기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각 성우별로 아, 이 성우님은 정말 어떤 표현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 성우님은 아 정말 웃긴 걸 잘하는구나, 이 성우님은 아 정말 카리스마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캐릭터별로 어떤 성격들을 잘 표현을 하시는지를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인성 선배 정말 웃긴 연기 잘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끔 뵙는데 지금도 여전하세요. 꼭 멋있는 것만이 작품에 필요한 게 아니고 못되고 찌질하고 막 남 괴롭히고 이런 게 사회에서는 배척받아야 될 일이지만 극에서는 엄청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딱히 따로 롤모델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욕심이 많았어요. 다 잘하고 싶어서 나레이션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레이션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정통 다큐에 필요한 그 역사 다큐에 필요한 목소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다큐에서는 막 진짜 되게 정감 있고 따뜻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어디서는 나레이션도 웃기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그 부분에서 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나눠서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었고, 롤모델을 딱 하나로 정해서 가는 건 약간 내가 그 직업의 프로가 되는 길이기보다는 그냥 팬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저만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우가 하고 싶으면 왜냐면 저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내 연기, 내가 성우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부수적이고 참고가 되는 그런 참고서가 돼야지, 어떤 사람을 내가 교과서로 삼아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는 나예요. 내가 교과서예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생겼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서 나는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건 참 편하지만 저런 건 좀 불편하네? 왜 그렇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자세히 관찰을 해야지, 난 내 모습은 이런데 저 성우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성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분명히 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가장 닮고 싶은 성우와 그 이유를 쓰시오. 그 항목이 항상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굳이 그렇게 특정한 그런 롤모델을 쓰지 않아도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쓰면 돼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원 PD들이 보기에 이 사람을 왜 롤모델로 삼지? 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PD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소서에 그런 란들은 오히려 솔직한 방향으로 쓰되 약간 그럴 순 있겠죠. 뭐 이렇게 좀 더 이 회사에 애착이 간다는 식으로 하면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급을 끌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했지만 네네네. 막상 봤을 때는 이거를 읽으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텐데 네네. 대본을 들고 연기를 할 수 있는 팁이라던가 혹은 대본과 영상을 동시해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대본을 들고 연기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직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급하게 결과를 내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기라는 걸 이제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기를 잘한다는 게 뭘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엔 어떤 그 캐릭터를 그 성우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냥 그 사람 같은 거 딴 게 없이 연기술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그거에 하나도 안 맞게 연기를 했는데 그 사람 같아. 그거 다 된 거잖아요. 왜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면 그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이완하라고. 이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처음에 힘 빼라고. 그 힘을 빼라는 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힘을 빼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 그 막 에너지 있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완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로 보이려면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그 배우가 억지스러우면 안 돼요. 억지스럽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특정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내 머릿속에서는 이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세 줄 뒤에 있는 시옷 발음을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미 그건 몰입이 깨져 있는 거고 긴장을 한 거고 이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 많이 하라는 거고, 대본도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색할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외워서 내가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가 되면 종이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외운 다음에 다시 들면 이 대본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봐도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더 연습을 해서 걸리는 발음이 없어져.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되게 많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발음 연습을 할 때도 그냥 모든 발음을 내 100%로 다 연습해야지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찾아요. 안 되는 걸 일단 안 되는 걸 찾아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구강 구조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발음은 잘 되는데 이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자기를 관찰하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걸리는 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 관찰하는 것보다 자기 어떤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 그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한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는 이거를 연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려면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끼도 없고 막.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빗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나 외국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투 같은 거는 그런 경험이 다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친척들이 일부는 막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구에서 올라온 친척들이랑 잠깐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 대구 사투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면 흉내를 내게 돼요. 아까 막 쾌활한 연기 뭐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쾌활한 사람 자꾸 보다 보면은 하나씩이라도 걸리는 게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이제 길게 보고 너무 금세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데이터가 내 안에 쌓이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없는 자료 갖다가 거기서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좀 비루한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희망은 놓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재수좋게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대신에 후에 대가를 치러야죠. 후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찾아올 거고 그런 거니까. 저 친구는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일찍 들어갔네. 들어가서 많이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괜찮은 건가? 그런 것도 잘 한번 본인을 한번 계속 잘 돌아보세요. 이건 초급이 됐든 중급이 됐든 아니면 좀 공부를 좀 오래 한 친구들이든, 너무 막 나 이게 연기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중요한 마인드 가운데 하나는 과학자처럼 내가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한번 되게 이상한 소리로 연기를 해볼까? 이상한 소리도 만들어보고 최대한 내가 굵은 소리는 얼마나 낼 수 있지, 이런 게 다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건데 그냥 내가 나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렇게 굴려봐야지 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험자로서의 마인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대본을 외웠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도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고, 내가 읽었을 때랑 외웠을 때 어떻게 다르게 녹음되지, 그걸 해보면 분명히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대본을 외워서 할 때는 호흡이 이런데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읽는 티가 나는구나. 이런 건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녹음해보기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녹음기를. 저도 지금도 시사할 때 중요한 대사 같은 경우에는 몇십 번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이걸 활용을 안 하는 지망생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표정이 잘 말에 안 담기는 것 같아. 그래서 찍어보잖아요? 그럼 내 표정이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찍어보니까. 내 착각한 거야. 아니면 되게 거짓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그런 거는 찍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연기를 했는데, 애니메이션 연기라고 해서 했는데 사람 같지가 않아. 뭔가 되게 별세계에 있고 현실감이 없어. 그럼 찍어서 보잖아요? 여지없이 내 얼굴이 현실감 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당장 오늘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 다시 해봐. 백날 다시 해도 계속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인사를 해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내 거울 속의 그 모습이 내 얼굴이 자신감이 없는 얼굴이면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게 나와요. 그거는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약점이 있고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나한테 절실하게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고 이제 끝낼게요. 전속 때 우리 PD님, 그러니까 제작 팀장님이 어느 날 1년차 거의 끝날 때쯤인가 리딩을 하는데, 규혁아 너 시옷 발음 이상해,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한 3년 반 정도 성우 지망생을 했었고, 그 앞에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도 했었고, 그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들어간 방송국의 제작 팀장이 발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막 터지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들어봤어. 근데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이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지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고쳐야 할까. 2, 3일 고민을 하다가 내 안에서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가 일기 선배들밖에 없었으니까 일기 선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동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 10명을 물어봤으면 5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5명은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해요. 그거를 이제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또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가까이 있는지, 지금 이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귀가 좀 밝은 편이어서 듣더니 사실은 그런 걸 자기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작 팀장님도 제작 팀장님이지만
느낀다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 그럼 그동안에 아무도 이걸 지적을 안 해준 거지. 근데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작팀장님을 붙잡고 계속 어떻게 들리는지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렇게 내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녹음실에서 뭔가 제작이 될 때마다 제일 마이크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시옷 발음 어떻게 하는지 다 들어봤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각자 시옷 발음을 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쉐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스를 발음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그 스 하는 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좀 적게 나도록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잘못 먹먹하게 녹음이 되면 스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쪽인 거야. 일단 이게 들렸잖아요.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소리가 많이 나게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죠. 영상 막 찾아보고 막 영어에서 S 발음은 어떻게 들리는지 이거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나름대로의 이유를 알게 됐고 방법도 알게 됐어. 그게 뭐였냐면은 대학교 방송국 때 마이크 시스템이 팝필터도 없이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가 굉장히 이 치찰음이 세게 녹음이 되더라고. 돼가지고 선배들이 그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내가 억지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발음을 안 하고 아랫니를 윗니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습관이 그때 생겼었더라고요. 막 여기 영상에 그 스 발음을 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어떻게 입모양이 형성이 되는지를 다 봤는데 그걸 다르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입모양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저는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구약에 시옷 발음 있는 거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발음하면 다시 해서 제대로 발음하면 넘어가고 이거를 하는데 그때 제 동기 한 명이 미친놈이라서 맨날 저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멀쩡하구만. 근데 나는 이상하게 들리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 한 달 좀 넘게 했나? 그래서 구약을 거의 다 읽었을 때쯤에 고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미친놈이구나. 나는 이걸 네가 고칠 거라고 기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 이게 처음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처음엔 화가 나요. 받아들이기가 싫고. 그런데 내가 좀 더 이거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 절실함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내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거리 껴지면 답답하잖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하게 걷고 싶은데 계속 어딘가가 좀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D님이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하시고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네탑 뭐 이런 걸 같이 작업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했으면 지금 연차가 돼서 그분을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스로 뭐 잘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 자기가 이거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무슨 이게 대단한 어떤 뭐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눈이랑 귀만 열려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매일 믿고 조금씩 나아지면은 그 모습에 가까워질 거니까 당장의 어떤 시험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연습 계속 잘 하시길 바라고요.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정리해서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어떤 조언들을 다 취합해서 자기한테 맞게 다 자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